단기로 매매한 사람보다 50% 조정을 견뎌내면서 장기로 간 사람이 더 많이 부자가 됐다는 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시장이 돈을 논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판이야. 비투를 하면 안 되죠. 네.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현금만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강세장이 왔어도 대장주들은 쉽게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MTS 쳐다보고 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저 가난해집니다. 근데 또 사고, 팔고, 쉬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신지 궁금해요. 여기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올려놨는데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2001년에 주가가 98,000원 할 때 또 네. 그 다음에 2000년엔 바닥이 쌌잖아요. 그렇죠. 42,000원, 41,000원 할 때 사서 9만 원대 팔았으면 쉬어야 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1년에 팔고 2년 쉬니까 바닥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바닥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사야 돼. 그 2년 동안 어떻게 해요? 팔고 쉬어라. 그래야 싸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사고 팔고 쉬어라.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주가가 싸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잦은 매매를 하면 결론적으로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손실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개미 투자들은 아마 모바일 MTS 하루에도 수번씩 아마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중독입니다.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저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려면 2번 깡통 나야 돼. 참 안 된 말이지만은 내가 깡통을 많이 났잖아요. 나도 몇 번 나셨는데요? 5번 났어요. 5번이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되는데 여기 지금 모바일 쳐다보고 있는 투자가는 다 중독이야.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아침에 그거 안 봐봐. 얼마나 근지러운가. 그렇죠. 환장하려고 그럴걸? 아마 그건 중독이라고. 중독을 걸리는 시세의 중독에 걸린 상태에선 돈을 벌 수가 없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데 5번 깡통 났다니까. 돈만 있으면 계속 아침마다 쳐다보고 막 매매하고 그랬더니 다 날아가더라고. 그런데 5번 깡통 나고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네. 매매할래야 매매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 먹고 살라니까 나가서 일해야지. 그러니까 돈 뭐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쳐다볼 수가, 그때는 모바일이 아니고 컴퓨터 쳐다볼 수 없으니까 시세를 못 보고 끊으니까 어때? 그때부터 돈이 떨어지니까 책을 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잖아. 네. 차트가 저녁에 보게 되고 낮에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저녁에 보게 되고. 아, 시장 때 차트는 보되 지금이 아니라 장이 끝난 다음에. 장이 열린 시간에 보는 사람은 다 중독이야. 그거 왜 급해? 삼성전자 지금 월봉 차트 보라고. 예. 아, 이게 보면 월봉에서도 보면 높고 낮음이 있죠. 네. 그러면 높을 때 작년 2001년 팔았으면 요새 같이 싸졌을 때 들어와서 사고 또 높아지면 팔면 되죠. 그리고 잘 봐요. 저 2008년대, 90년대에 샀으면 가만히 있으면 지금까지 수백 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매매한 사람보다 50% 조정을 견뎌내면서 장기로 간 사람이 더 많이 부자가 됐다는 거. 이걸 아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워런 버핏까지 투자해서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은 매매가 아니라는 거. 물론 단기 매매로 하는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은 돈 벌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주부를 가진 사람들 많은 그 깨달음이 오기 전에 시세의 깨달음이 오기 전에 매매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깡통이 남아야 되는 거는 깡통이 돈을 떨어져야 돈 떨어지는 순간 책을 읽게 돼. 책이 머리에 들어와. 돈이 떨어지면 책이 들어와. 이제 다시 한번 복수해야 되나. 그래서 책이 막 읽혀진다고. 돈 떨어지면 책 읽어야 되니까 내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래야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내 말 틀리나 보라고 해보라고. 매일 MTS 쳐다보면서 해봐. 돈 안 벌릴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만 깡통 나가더니 빨리 알아차리라고. 그래서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나처럼 5번 깡통 나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깨달음이 오더란 말이지. 6번째 성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럼? 그 종잣돈이 자꾸 생겼어. 그래서 자꾸 가서 단타 치고 그리고 돈이 떨어지고 한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별거 다 했지 뭐. 야 정말 보험도 팔고 동창자 타면서 그 보험이 생명보험은 좀 부담되지만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드는 그치. 거잖아. 네. 그거 들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
그 수백 명 동창 중에서 두 놈 딱 들어지고 나머지는 다 내가 망하니까 안면 싹 받고. 여러분 망하면 친구들이 동창들이 안면 싹 받고 몇 놈만 밥 사주고 나머지는 안면 싹 바꾸더라고. 있을 땐 몰라. 진짜 친구를 찾는 거는 망해봐야 돼. 안 망해도 망했다고 그러고 한번 나가보라고. 보험팔로 한번 나가봐. 애들 싹 바꿔. 야, 인간은 간사한 거야. 기대가 없으면 인간들은 싹. 그렇죠. 냉엄한 거야.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깡통 아니야. 안 차야 되고. 내가 근데 망한 걸 정말 인생의 즐거움이다. 인생이 진짜 제대로 인생을 느끼려면, 인생을 알으려면 망해봐야 돼. 호시절만 가지면요, 네. 그건 몰라요. 행복하지는 몰라요. 망해봐야 행복을 알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목표에 도달하면요, 우울증이 와요. 내가 요새 좋아졌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돈도 좀 벌으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 결국 목표에 도달하면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내가 또 세웠죠. 뭐 무슨 목표 세우셨어요? 100만 구독자 가려고. 부자아빠 유튜브 100만 구독자 가려고 목표를 세우니까 허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또 뭐 8.15 모니터 한번 초대했으니까 1월부터 올라오다가 허리가 아파서 못 와가지고 미안해갖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구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꿈이 생기니까 너 기운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부자가 됐는데 우울증이 생기면 꿈을 새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뭔가 꿈이 설정 안 된 분들은요, 그 돈 다 잃으니까 꿈 설정하고 목표 설정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주식시장에서는 역시 그 영어를 배우려면 이 영어 학원 가잖아요. 근데 주식을 잘 배우려면 여기 보니까 815에 학원이 있더라고. 선생님들이 있던데 그런 강의도 좀 돈 다 잃어봐라. 그런 강의엔 돈 내버리는 건 절대 아까워하지 마라. 그래서 들어가서 들어봐. 절대 그 선생이 그 피눈물 흘리면서 주식시장에 반드시 그 사람 깡통 났을 거라고. 깡통 난 피눈물 흘렸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그 수업을 갖다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수익이 나면 또 팔고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죠. 하나는 장기로 딱 들고 가는 워런 버핏 스타일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높은 데 팔고 얕은 데 사는 거. 대입장 아저씨 형식이라 그럴까? 대입장 아저씨의 스타일이라 그럴까? 그게 수익 매매라고 그러지. 네. 밑에서 사서 높은 데 팔고 밑에서 높은 그것은 수익 매매라고 하고 이렇게 장기로 가져가는 것은 장기 투자고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장기 투자가 부자가 되는 길이고 수익 매매는 조금만 먹는다. 그렇지만 데이 트레이딩 있잖아. 네. 아침부터 못 내려가지고 막 단타 치는 거. 네. 그거는 절대 돈을 못 벌어. 그거는 깡통이야. 이렇게 절대 바닥에 쑥 들어간 데 사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파는 수익 매매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아침보다 분봉 보고 매매하는 거 있잖아. 그지? 네. 아침에 들어가서 얼른 사가지고. 근데 주가를 잘 보면 분봉 보면 아침에 높게 시작해서 오후엔 낮게 끝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침에 장 보러 나온 애들한테 세력들이 높게 줍니다. 저녁에 빠질 때 사갖고 갔다가 아침에 나눠줍니다. 동포들 나왔어? 그래. 단타들 나왔니? 쫙 물건 나눠주고. 그래도 조금 더 들죠? 그러다가 쭉 누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갈 때, 똥 씹었다 오늘. 이러면서 그냥, 재수없어. 밤이 무서워 나는. 이러면서 손절매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샀다 팔았다 수술해주고 남는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정을 좀 바꾸는 있으나 앞으로 강세장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금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겠군요. 그렇죠. 아까 지표를 봤잖아요. 2008년 리먼 사태 같은 깊은 침체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잖아요. 지표가 말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그 지표가 얼마나 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접어들었냐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가치주가 정말 많아요. 블룸버그에서 가치주를 이제 발굴해서 블룸버그가 이렇게
뽑아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거기 하면 우리나라 종목들이 최고 많이 나. 아, 그래요? 아니, 다른 나라는 없어. 우리나라만 제일 위에 있어. 100점짜리. 그 점수를 매겨주거든요. 100점짜리가 우리나라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소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미국 재미없잖아요. 나중에 지금 미국은요. 미국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 코스닥장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밭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미국 팔아서 한국으로 다 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세력들은요. 미국에 많이 돈 갔죠? 네. 예, 사줄 사람이 다 미국에 있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오나 봐, 안 오나 보라고. 미국도 많이 올라가니까 따라갔어요, 안 갔어요? 많이 올라가니까 테슬라 따라가고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는 많이 올라가면 따라간다고. 근데 그 오르간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손실을 각오하고라도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 응? 시세 원리를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고 책도 좀 읽고 부자 아빠가 추천하는 책들 한두 권 읽어가면서 책 한두 권이 아니야. 최소한도 이게 새로운 이게 금융이라는 게 이게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재산을 걸고 지금 이게 돈 따먹게 하는 거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저 상대편은 누가 있어요? 워런 버핏도 있고 조지 소로스도 있고 이 수조 원을 가진 사람들하고 게임하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시장이 돈을 논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판이야. 다들 노후자금 다 내버려가지고 노후에 나이 70대 가지고 공사판에 나가게 될 테니까 지금부터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주식을 하더라고. 공부도 안 하고. 지금 참 걱정스러워요. 70 넘으면 돈을 튀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2001년에도 내가 그런 얘기했어. 삼성전자가 튀기지 말고 그냥 써. 어? 튀기면은 쫄아든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이 뭐 20조가 넘었다고 하고 자꾸 빚내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신용이 많으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해요. 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종이 좀 털리겠죠. 그러니까 신용이 많다는 거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비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조정을 하면서 아마 돈 벌리지 않으면 그리고 특히 조정이 이 하반기에 많이 와요. 하반기에. 이제 벌써부터 하반기에 가까이 왔어. 그러게요. 시간이 빠르네. 이제 5월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너무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비투를 하면 안 되죠. 예.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현금만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라. 이게 그렇게 필요한 건가 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매수를 하잖아요. 네. 뭐 전문가 방송을 듣든지 유튜브를 보고 나면 좋은 얘기 듣고 나면 매수심이 생기고 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딱 사는데 기왕에 올라간다는 답이 나오면 에이 융자 받아갖고 풀 베팅 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때예요. 풀 베팅 하고 싶을 때는 고점이에요. 바닥은 풀 베팅 하라고 그래도 못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조금 사보기도 싫어요. 확실히 바닥을 확인하고 살래. 참 간사한 게 아주 좋은 자리인데 사람들은 싫어한다고.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2차 전지주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오르긴 했으나 그래도 사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 강세장은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 시그널 그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단기에 조정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강세장은 온 겁니다. 이 강세장이 왔어도 대장주들은 쉽게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포트폴리오 짜고 나눠서 조금 조정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죠. 조정 하나도 안 받고 주식시장에서 오를 때만 산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틀려먹은 마음이야. 50% 조정을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50% 조정을 받을 각오. 근데 보통 20, 30%만 해도 손절하잖아요.
융자 받았으니까. 융자 받지 않는다면 답을 이게 올라간다는 답만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주식은 돌발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뭐 50%도 빠지고 또 어떤 잘못 재수 없으면 하중가로 막 치고. 하중가 저도 그 삼천리나 그런 세방 같은 종목이 나쁜 종목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사야지, 그지? 근데 문제는 신용을 썼다는 거. 그 신용은 다 사줬어. 이게 하중가 치다가 담보 부족 났는데 다 거래가 됐다는 거는 그 담보 부족이 다 해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지표를 보면 알겠지만 내일 모레 이틀 늦게 나오니까 신용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매도를 신용이 했는데 증권사가 팔아주거든요. 담보가 부족하면. 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으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공부를 한 거야. 강세장이 오는데 너희들 신용 쓰고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주 좋은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종목에 몰빵치고 용자 쓰면은 백승 일패 거지야, 거지. 신용은 절대 쓰는 게 아니야. 네. 내가 40년 역사에 내가 지금 느낀 거는 5번 깡능 나고 느끼면 신용은 절대 쓰지 마라. 네. 가진 돈이 없다고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정말 수십 년 올라갈 정도 한 달에 10만 원만 저축해도 여러분 동네 부자는 된다고요. 10만 원, 20만 원만 같이 사보세요. 그래도 묻어놓기만 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많은 욕심을 내지 말라고요. 자꾸 돈 뭐 100만 원, 2만 원밖에 없어.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알바하면서 한 달에 10만 원이고 20만 원씩 저축해 나가시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 플랜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 이런 그 말씀하신 이런 그 특정 주식들의 어떤 작전 세력주 뭐 이런저런 논란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뭐 조사를 금감원에서 조사를 한다. 그것 때문에 또 투자 심리가 가라앉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투자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 실적으로 정석으로 가는 종목들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월달 조정이나 3월 조정에도 안 빠진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런 것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투자 심리 그런 것들 너무 개의치 마시고 융자를 쓰지 말아야 돼요. 결국 한탕을 하려고 하는 자세, 빨리 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 이게 주식은 예측 불허거든. 잘못되면은 물론 전쟁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50% 빠지는 거야. 갔다 오는 거지. 현찰인데 언상원에 신용건설하면 다 거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급한 돈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의 자세가 있어요.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가는 동안에 백승을 하면 뭐 하냐고요. 한 번에 거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 논리를 꼭 생각하며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던 2차 전지주가 이제 물론 에코프로 같은 대장주는 꿋꿋하게 이렇게 조정받고 상승하지만 그 외에 다른 주식들은 또 많이 조정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도 좀 더 조정이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조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강한 선도주들은 조정할 때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약간의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가요. 주가가 조정 없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조정해야 건전하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정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조정 시기에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장주들은 뭐 그 조정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시세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다른 주도주가 올라오는 거 아니야? 다른 데서 또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주도주를 한 번 마음먹으면 2, 3년 가요. 2, 3년 그리고 주도주가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지난 장에도 보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대장 노릇하니까 끝까지 대장하고 장 끝났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장이 속도가 빨라. 그때 코로나가 와서 투배가 나와가지고 또 빨리 갔지만 이번 장은 그때하고 바닥 잡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때는 네. V자 팠다가 V자 올라가. 이번에는 완만한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엔 추세가 좀 멀리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심리 지표가 아까 보니까 그 어때? 지표가 160밑을 깼잖아요. 네. 저기 2008년 거 같이 아주 심리가 무지하게 악화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장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소위 우리 코스닥 중심의 어떤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약간 중소형주 중심에.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그럼 이제 끝난 건가? 안 오르는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소위 대형 우량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럼 그 차트 하나 보고 가야 되겠네. 네. 이제 차트를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이번 장 주도는 거래소도 간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대장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도 바닥을 쳤어요. 네. 그런데 주도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아닐 것이다. 왜 그러냐? 일봉으로 보면 이 포스코 일봉인데요. 네. 포스코가 작년 그 9월 30일 바닥으로부터 지금 약 95% 정도 수익이 났어요. 대형주가 소리가 안 난 게 아니라 이게 옛날에 시가총액 2위 했던 거예요. 하긴 그렇죠. 워런 버핏이 한국에 와서 주식이 가장 좋은 게 포스코라고 얘기한 게 2007년이라고요. 요새 일본 갔다 하더만 그 양반. 일본 갔다 오면 조심해야지. 이제 보시면은 대형주잖아요. 네. 시가총액 8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거래소 종목을 주도할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포스코의 주도주 역할이 네, 나올 그렇죠. 것이다. 왜냐하면 2차 전지에 대한 전방위 시설들을 다 가지고 있어. 이 이 포스코 그룹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홀딩스잖아, 그지?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거래소의 2차 전지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가족들이 다 여러 가지 분담을 해. 그래서 포스코 가족 주식들이 이번에 다 일어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좋은 징조이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이제 그다음에 시가총액 2위가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간의 말은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를 누른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비웃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에너지 솔루션이 기술력이 세계적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 수 있겠죠, 그죠? 걔가 지금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보면은 요 고점 다 왔어요. 상장하고 상장가를 넘겨놓은 고점. 이게 지난 상장가를 못 넘겨주면 안 되거든. 이게 언제냐면 22년 11월에 상장가를 돌파해서 매물 소화하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올라가는데 지금 고점 62만 9천 원에 지금 근처에 왔어요. 60만 원 요번에도 찍어봤잖아요. 네. 요것만 돌파하면 어떻게 됐어요? 매물 소화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신고가 쭉 그렇죠.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잘해 있잖아요. 네. 빨리 신고가 날 수 있는 애는 이해하고 포스코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해하고 포스코가 다 2차 전지잖아요. 네. 아니, 포스코는 물론 철강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요새 철강보다도 이쪽 걸 기대를 많이 하니까 리튬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그렇죠. 네. 포스코는 뭐 여모가 있잖아요. 여모가. 아니 그리고 준비를 아주 옛날부터 오래 전에 해놓았잖아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부터 준비하고 거기 또 뭐 그 형이 욕도 많이 먹었잖아. 거기 거기 가서 그거 사가지고 그죠? 여모 네. 사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거래소에도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지수를 견인할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에너지 솔루션 지수의 상위에 있는 게 삼성 SDI, LG화학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시고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걔들이 다 배터리야. 그래서 2000년에는 닷컴 버블이다 그러면 이번 버블은 닷컴 버블이다. 닷컴 배터리. 배터리 버블이 아직은 안 났지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도 이런 핵심 주도 섹터에 중심되는 여기에 포함되는 주식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자. 그렇죠. 약간 싹수가 보이잖아. 네. 그리고 K-팝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될 거예요. K-팝의 주도주를 잘 잡으시면은 나눠야지. K-팝도 좀 사고 바이오도 좀 사고 반도체도 좀 사고 배터리도 좀 사고. 바자가 많이 들어가네.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K-팝. 그렇게 하셔서 골고루 담고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부자 아빠 정재우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자세 잘 잡고 마지막. 개인 투자단의 어려움은 누구보다도 부자 아빠가 잘합니다.
부자 아빠가 개인 투자로서 5번 깡통 나고 정말 바닥에서 헤매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가들과 유튜브 하면서 또 채팅을 소통을 하시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애완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지금 좋은 게 옛날에는 공부하려도 선생이 없었어.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난 선생을 찾으려고 외국계 증권회사 가서 펀드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한 수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바쁘다가 안 만나줘. 그 장이 폭락한 날 찾아갔어. 오늘은 강남에 가서 술을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 만나주더라고. 아, 속상하니까 또 자기도 강남 가면은 노란 술 먹어야잖아. 노란 양주. 술값이 좀 비싸지요, 그죠? 네. 예. 그 노란 술 그래서 장이 폭락하는 날마다 우리 만나서 술 먹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좋은 선생 만나기가 너무 좋아. 네. 유튜브에 있잖아. 그렇죠. 유튜브에서 내가 추천하는 선생이 있던데 한 분만 추천한다면 서재영 선생님 같은 분. 그런 분 제도권에 계시던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분 좀 유튜브를 보고 좋은 유튜브를 찾으면 여러분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유튜브의 그리고 검증된 유튜버는 추천료를 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추천주를 냅니다. 그러니까 추천주가 검증하는 추천주 안 내는 건 다 소용없어. 그 추천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로 그렇지. 검증이 되니까. 전쟁터에 안 나가본 놈이 총쏘하는 얘기 백날 해봐야 개소리야. 총을 쏴봤어야지. 주식 투자에서 꽃은 뭡니까?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달에 4번, 4종목 냅니다. 이 4종목의 승부로서 그 사람을 검증하는데 돈을 투자하지 말고 연필로 사든가 한 주만 사보면 공부가 되겠어, 안 되겠어? 한 주 정도 사면 공부되죠. 그리고 저 인간 실력이 됐어, 안 됐어, 돼야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 왕창. 전화 받고 사자, 전화 받고. 이번에 우리가 말이야, 작전 준비 하는데 말이야. 돈을 여기다 넣으라고 말이야. 그다 하조가 말했잖아, 인간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검증이 안 된 건 전화 받지 말어. 문자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유튜브들을 방송을 보면서 추천주를 받으세요.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추천주는 생전 종목 얘기 안 하고 자기 포트폴리오 얘기 절대 안 하더라고. 그건 검증 안 된 거야. 그거 다 소용없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찾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좀 고수가 될 수 있고 특히 이 대입장 같이 트레이딩 하는 분은 대입장 같은 분들 고생 많이 한 것 같아. 얼굴 보니까 노하우가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강남 나이트클럽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배워보시고. 나이트 자리. 네. 그래서 특히 MTS를 지워야 되는데 이 말 하면 아마 저 인간 뭐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지금은 못 느끼지만 언젠가 돈을 잊어버리고 깡통이 나면 부자 아빠가 MTS 지우라는 얘기를 기억하시게 될 거고요.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하고 주식으로 이해하고 금액을 늘려가시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한 10년 공부해야 돼. 2번 장 봐야 돼. 큰 장을 2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고 2번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한 업종에 자기가 프로가 되려면 10년은 공부해야 하잖아요. 10년 공부 안 하고 아유 죽겠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부도 안 하고 돈 있잖아요. 1,000만 원 있는데 노후자금인데 어떡하냐고 막 질문을. 그냥 써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가들의 그 결과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주제 넘은 얘기를 한 것 같다면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자 아빠 정재호 대표님께 정말 인생 평생을 통해서 체득하신 이 주식 시장과 관련된 또 투자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들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